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했다. 이 단 한 줄의 발표로 전 세계 군사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 5년 만에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묻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5년 만에 핵 잠수함 개발에 성공을 했나요? 한국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몰랐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감동적이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진짜 저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기술 세계 최고 K방산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K방산 자랑스럽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공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방장관 집무실의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극비 도장이 찍힌 보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자체 기술? 우리 기술 이전 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장관님. 미국 정보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원자로 소음 수준이 우리 미국의 핵잠수함보다 30%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핵잠수함입니다. 뭐라고? 미국 방장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고요? 우리는 70년 동안 개발해온 기술인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단 5년 만에 이뤄냈다는 겁니다. 5년? 불가능해.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했는지를. 대한민국, 세계 7대 핵잠수함 보유국,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가진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5년 만에 해낸 나라. 국방장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몰랐지?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회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진핑 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는 보고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주석 동지. 해군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를 앞섰습니다. 뭐라고? 시진핑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원자로는 자연순환 방식입니다. 펌프가 없습니다. 우리 94형 진급 잠수함보다 소음이 40% 낮습니다. 우리 소나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국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도 모른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앞에 섰다고. 도쿄, 일본 방위성, 긴급 강요회의. 확인했습니까?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일본 총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총리님. 그리고 세척입니다. 이미 세척을 보유했습니다. 세척이라고? 그럼 우리 해상 자위대는 무력화됩니다. 방위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한 척이 우리 이지스 구축함 10척보다 위협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게임입니다. 총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한국 5년 만에 핵잠수함 독자 개발. 전문가들 불가능한 일 해냈다. BBC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한국이 만들었다. 로이터 동북아 해양 패권 한국으로 이동하나 하지만 세계가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것도 단 5년 만에 이뤄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이 30년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25년 걸렸습니다. 중국이 40년 걸렸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5년. 단 5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도 세계 3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핵잠수함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집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하면 된다는 정신.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진짜 국방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K-방산 세계 최강 핵잠수함 보유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대한민국 해군 자랑스럽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대한민국 핵잠수함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세계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5년 전이 아닙니다. 20년 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5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당시 4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 박준호는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소형 원자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아직도 계세요? 동료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설계를 끝내야 해서요. 그게 뭔데 그렇게 매달리세요? 연구용 원자로 아닙니까?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연구용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이 필요할 겁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부터 박준호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용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는 것. 2005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 완성. 박사님, 됐습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100MW급 소형 원자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검증입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는 실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립시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2010년 기회가 왔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해군 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9척? 그리고 가능하다면 핵잠수함도 검토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미국이 허락할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준호 박사가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 박 박사님, 우리가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이미 10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10년이라고요? 네. 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실제 제작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필요합니다. 10년. 너무 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서두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극비로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박준호 박사팀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차세대 원자로 연구라는 이름으로 배정되었고 아무도 이것이 핵잠수함용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진해 해군기지 대통령 주재 국방과학회의 제안드립니다. 각하.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군 참모총장 김태영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평생을 해군에 바친 베테랑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라고? 김제독,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즉각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허락 없이 우리 기술로. 뭐라고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각하,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핵잠수함 7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준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제독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은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적에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6개월, 1년 심지어 그 이상도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밀성입니다. 대통령은 김태영 제독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미국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각하.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호 박사였습니다. 이제 60대 초반이 된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20년 전부터라고요?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각하. 2000년부터 저희는 소형 원자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용 원자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잠수함용 원자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요? 네.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SMART-S 원자로입니다. 스몰 마절러 어드밴스트 리액터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서브머린 소형 모듈 첨단 원자로 기술 잠수함용입니다. 화면에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원통형 구조물, 출력 100mW, 무게 200톤, 크기는 높이 5m, 지름 3m, 잠수함에 탑재하기에 최적화된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준호 박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소음입니다. 우리 원자로의 소음 수준은 95데시벨입니다. 95데시벨이면 미국 버지니아급이 110데시벨입니다. 우리가 15데시벨 더 조용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데시벨은 로그 단위입니다. 15dB 차이는 실제로는 약 30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잠수함이 100m 거리에서 탐지된다면 우리 잠수함은 30m까지 접근해도 탐지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비밀은 자연순환 방식입니다. 박준호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원자로는 냉각수를 순환시키기 위해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 펌프 소리가 적의 소나에 잡힙니다. 하지만 우리 원자로는 다릅니다. 냉각수가 온도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펌프 소리도 없습니다. 천재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순환 방식은 안전성도 훨씬 높습니다. 펌프가 고장나면 원자로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은 펌프가 없으니 고장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냉각이 계속됩니다. 박 박사님 실례지만 이게 정말 작동합니까? 실험해 봤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준호 박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실 사진이었습니다. 2015년 저희는 10MW급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3년간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0MW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100MW급 실전용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각하, 저는 찬성합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14급을 독일에서 도입했고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원자로뿐입니다. 만약 박 박사님이 원자로를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는 6개월 안에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잠수함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하는 겁니다. 김태영 제독이 말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완성된 후에 발표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각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극비로 진행합니다.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모두 신원 조회를 거칩니다. 둘째, 5년 안에 완성합니다. 5년 후면 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셋째,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프로젝트 코드명은 고래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의 지배자 고래. 고래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거제도는 한국 조선 산업의 심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들이 모여 있는 곳. 초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이 매일같이 건조되는 곳. 하지만 이날 대우조선해양부두의 한 구역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높은 가림막이 세워졌고 무장 경비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접근하는 노동자들을 막았습니다. 왜요? 저기서 뭐 하는데요? 대형 화물선 건조 프로젝트입니다. 극비 사항이니 물어보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화물선 건조 구역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이 만들어질 도크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대우조선 수석 엔지니어 정민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잠수함 설계를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214급 잠수함 건조에도 참여했고 도산 안창호함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 박사님, 정말 5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젊은 엔지니어 이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9살의 그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대우조선에 입사한 지 3년 차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기억하죠? 물론입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그럼 알 겁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도산 안창호함은 독일 214급을 능가합니다. 더 조용하고 더 빠르고 더 강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민수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빼고 그 자리에 원자로를 넣는 겁니다. 하지만 원자로는 무겁잖아요. 무게 중심이 달라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민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준혁, 자네는 왜 조선공학을 선택했나? 배를 만들고 싶어서요. 세계 최고의 배를.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무기를.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총 300명, 대우조선 엔지니어 10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50명, 해군 장교 10명,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100명. 모두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쳤습니다. 가족관계, 재정상태, 해외 연결고리, 모든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정보가 새나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전체 회의에서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외부와 단절됩니다. 가족에게도 비밀입니다. 핸드폰은 압수합니다. 인터넷 접속은 차단됩니다. 외출은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년간 이 거제도 구역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300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힘들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가족이 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정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5년 후 우리가 성공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300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고래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2020년 5월 설계 시작. 정민수 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원자로 배치였습니다. 박 박사님의 원자로가 200톤입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과 배터리는 합쳐서 150톤밖에 안 됩니다. 50톤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선체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체를 키우면 수중 저항이 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소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유선형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립시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선체 형상, 각기 다른 무게 배치, 각기 다른 추진 시스템. 3개월 후 최적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길이 95m, 폭 10m, 수중 배수량 4,500톤, 최대 속도 수중 30노트, 자망 깊이 500m, 승조원 10명, 어뢰 발사관 6문, 순항미사일 발사관 10문. 완벽합니다. 정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음 수준 예상치는 98데시벨입니다. 98dB면 미국 버지니아급이 110dB, 러시아 야생급이 108dB, 중국 94형이 115dB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합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020년 9월 건조 시작. 거대한 도크에서 철판이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강철, 고압을 견딜 수 있는 HY-100 강철, 미국, 러시아만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진 특수강철. 하지만 한국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10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용접 시작합니다. 특수 용접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용접은 일반 선박과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완벽한 기밀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조선 강국답게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2021년 3월 선체 완성. 검은색 거대한 물체가 도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원자로도 장비도 들어가지 않은 빈 껍데기였지만 이미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준혁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선체를 천천히 걸으며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핵잠수함이군요. 아직 시작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민수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 빈 몸통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원자로, 추진 시스템, 무기 체계, 통신 장비, 생명 유지 시스템. 수천 개의 부품들이 하나하나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6개월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6개월. 이준혁은 다시 선체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후면 이 검은 철판 덩어리가 바다를 누비는 최강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자로입니다. 박준호 박사님 팀이 지금 대전에서 최종 조립 중입니다. 그게 완성되어야
우리도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라면 해내실 겁니다. 20년을 준비하신 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몫을 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본부 지하 3층 특수실험실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 방사능 차폐 시설이 완비된 이곳에서 박준호 박사팀이 원자로 최종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훈. 40대 초반의 그는 박준호 박사와 함께 15년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동료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박준호 박사는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납 재질의 방호복. 무게만 30kg. 하지만 방사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였습니다. 원자로가 거대한 클린룸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높이 5m, 지름 3m의 은빛 원통형 구조물. 2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용 원자로였습니다. 이 원자로에는 우리 팀의 20년이 담겨 있습니다. 박준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0년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든다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도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이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김성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연료봉 준비. 특수 용기에 담긴 우라늄 연료봉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길이 4m의 가느다란 금속 막대.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연료봉 하나에 담긴 에너지는 석탄 수천 톤에 해당합니다. 박준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7개의 연료봉을 장전할 겁니다. 이것으로 10년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재보급 없이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연료봉 장전합니다. 로봇팔이 연료봉을 집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연료봉이 원자로 내부로 조심스럽게 삽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료봉. 삽입 위치 확인. 정확합니다. 고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 연료봉마다 30분씩 걸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농축도 20%, 무기급 우라늄은 90% 이상의 농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자로 추진용으로는 20%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의 규정에도 부합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배를 움직이는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박준호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특별합니다. 디젤 엔진은 2주마다 연료를 보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원자로는 10년입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연료를 보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50개의 연료봉이 장전되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100개의 연료봉이 장전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지쳐갔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9시간 후 150번째 연료봉 장전, 15첫 번째, 152번째. 박준호 박사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56번째, 마지막입니다. 157번째 연료봉 장전. 로봇팔이 마지막 연료봉을 집어 올렸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료봉이 원자로 내부 마지막 슬롯으로 향했습니다.
삽입. 스르륵 마이너스 연료봉이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고정. 찰칵. 장전 완료. 환호성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모두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모든 연료봉 장전 완료했습니다. 위치 확인 결과 157개 전부 정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밀봉합니다. 밀봉 시작합니다. 원자로 뚜껑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두께 50cm의 뚜껑. 방사능이 절대 새어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식 유압 장치가 작동하며 뚜껑이 내려왔습니다. 쿵. 뚜껑이 원자로 본체와 맞닿았습니다. 밀봉 볼트 체결 시작. 48개의 특수 볼트가 하나씩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볼트는 100톤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볼트를 조였습니다. 토크 값이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1번 볼트 체결 완료. 2번 볼트 체결 완료. 하나씩. 1시간 후 모든 볼트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밀봉 완료. 원자로가 완전히 밀봉되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것은 향후 10년간 열리지 않습니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2주마다 연료를 보급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10년입니다. 박준호 박사는 원자로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원자로를 만드는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제 인생의 13을 이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1차 시제품은 출력이 목표의 5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시제품은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차 시제품은 소음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차 시제품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모든 성능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5차 최종 실전용 모델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테스트입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오후 3시 원자로 첫 가동 테스트. 연구원 전원이 통제실에 모였습니다. 30명의 연구원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방사선량, 냉각수 순환, 중성자 플럭스, 제어봉 위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준호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년간 준비한 순간입니다. 우리 원자로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박준호 박사가 명령했습니다. 제어봉 인출 시작. 통제실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제어봉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어봉은 붕소와 카드뮴으로 만들어진 막대였습니다. 이 물질들은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제어봉이 내려가 있으면 중성자가 흡수되어 핵분열 반응이 억제됩니다. 제어봉이 올라가면 중성자가 자유롭게 움직여 핵분열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제어봉 5% 인출.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자 플럭스 증가 감지. 중성자 검출기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하며 중성자를 방출하고 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온도 상승 시작. 30도, 40도, 50도, 제어봉 10% 인출, 온도 80도, 100도, 120도, 중성자 플럭스 계속 증가 중, 제어봉 15% 인출, 온도 150도, 180도, 200도. 박준호 박사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제어봉 20% 인출, 온도 230도, 260도, 280도, 제어봉 25% 인출, 온도 300도.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300도를 넘어가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고압 상태에서는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300도는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온도 310도, 320도, 냉각수 순환 상태는 1차 냉각수 순환 시작 확인.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연순환 냉각 시스템. 원자로에서 가열된 뜨거운 물은 밀도가 낮아져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열교환기를 통과하며 열을 빼앗기고 차가워진 물은 밀도가 높아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온도 차이만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펌프 소음도 없습니다. 자연순환 정상 작동 중, 유속 분당 50리터, 온도 안정화 중, 325도, 328도, 330도, 안정화, 330도에서 온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 목표 온도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제어봉 30% 인출, 출력 증가 중, 10mW, 15mW, 20mW, 제어봉 35% 인출, 출력 25mW, 30mW, 35mW, 제어봉 40% 인출, 출력 40mW, 45mW, 50mW, 제어봉 50% 인출, 출력 60mW, 65mW, 70mW, 제어봉 60% 인출, 출력 75mW, 80mW, 85mW. 박준호 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어봉 65% 인출, 출력 88mW, 92mW, 95mW, 제어봉 70% 인출, 출력 96mW, 98mW, 99mW.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출력 100mW, 목표 출력 도달,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해냈다. 성공이야. 하지만 박준호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확인하십시오. 냉각수 순환 확인. 1차 개통 온도 330도, 유속 분당 51리터, 압력 150기압, 모두 정상. 2차 개통 온도 280도, 유속 분당 48리터, 압력 100기압, 모두 정상. 자연순환. 완벽하게 작동 중. 방사선 차폐 확인. 원자로 외부 방사선량 측정 중. 방사선 검출기가 원자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외부 방사선량 0.008 msv. 자연 방사선 수준입니다. 누출 전혀 없음. 열교환 효율 확인. 1차 개통에서 2차 개통으로 열 전달 측정 중. 열 전달 효율 98.7%. 설계치 98%를 초과했습니다. 전력 생산 확인. 증기. 터빈 가동 시작. 2차 개통의 뜨거운 물이 증기로 변환되어 터빈을 돌렸습니다. 터빈 회전수 증가 중. 1000rpm, 2000rpm,
3000rpm. 발전기 연결.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생산 확인. 출력 0.5mW, 1mW, 1.5mW, 2mW, 2mW 전력 생산 중. 잠수함 전체 전력 공급 가능.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담당자가 특수 헤드폰을 썼습니다. 초정밀 마이크가 원자로의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분간 침묵. 측정 담당자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원자로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흐르는 소리, 증기가 움직이는 소리, 터빈이 회전하는 소리. 하지만 펌프 소리는 없었습니다. 기계적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음 측정 완료. 측정 담당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과는 박준호 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95dB. 그 순간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95dB. 세상에, 우리가 해냈어. 설계 목표 98dB보다 3dB 낮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110dB인데 우리가 95dB, 15dB 차이면 실제로는 30배 이상 조용한 거야. 성공입니다. 그 순간 박준호 박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그가 처음 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원자로를 만든다고? 불가능해. 미국도 30년 걸렸는데 한국이 할 수 있겠어? 예산 낭비야. 그냥 미국한테 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년 만에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연구원들이 달려와 박준호 박사를 껴안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성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사님, 축하합니다. 20년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아닙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박준호 박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은빛 원통.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그 원자로. 고맙다. 내가 태어나줘서. 이제 너는 바다로 나갈 거야. 잠수함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킬 거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원자로는 조용히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95dB의 낮은 소음으로. 며칠 후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어 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님, 원자로 테스트 결과 보고드립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모든 성능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소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호 박사팀 대단하군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거제도로 이송해야 합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해야 합니다. 이송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합니다. 야간에만 이동하고 경로상 모든 CCTV를 차단합니다.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2021년 6월 1일 자정. 원자로 이송작전 고래의 심장 시작.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주차장. 거대한 특수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0톤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트레일러.
평소에는 발전소 변압기나 대형 건설 장비를 운반하는 트럭이었습니다. 원자로 이송 시작합니다. 지하 실험실에서 원자로가 특수 크레인에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200톤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밤이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심해. 내 아이야. 30분 후 원자로가 트럭에 안착했습니다. 쿵. 고정 시작. 특수 체인과 볼트로 원자로를 트럭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4개의 체인. 각 체인은 1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6개의 고정 볼트. 각 볼트는 유압으로 조여졌습니다. 고정 완료. 흔들림 테스트 시작. 트럭을 강제로 흔들어 봤습니다. 원자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출발 준비 완료. 경호 차량 20대가 트럭을 에스코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 10대, 검은색 SUV들. 하지만 경광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정원 차량 5대, 정보 요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스파이나 방해 공작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 차량 5대, 특수전 사령부 요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무장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극비 작전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전 지휘관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경로는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부산으로, 그 다음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 거제도로 진입합니다. 총 이동 거리 370km. 예상 소요 시간 8시간. 왜 8시간이나 걸립니까? 고속도로면 4시간이면 되잖아요. 속도를 30kmh로 제한합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모두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이동합니다. 낮에는 군부대에 숨어서 대기합니다.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시 출발. 거대한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앞뒤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박준호 박사도 경호 차량 중 하나에 탑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자로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경부고속도로. 하지만 이날 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긴급도로 보수공사를 핑계로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트럭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30kmh. 자전거보다 조금 빠른 속도. 하지만 200톤의 원자로를 싣고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트럭. 그 안에는 20년의 꿈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도착하기를. 오전 5시 대전 마이너스 대구 구간 통과. 오전 9시 대구 도착.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간 대기 시작합니다. 대구 군부대로 진입합니다. 트럭이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주차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기합니다. 모두 휴식하십시오. 작업자들은 군부대 내부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경납고로 나가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럭 안에는 그의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밤 11시 다시 출발. 이번에는 남해 고속도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거제도로.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나는 저 별을 보며 꿈을 꾸었지. 언젠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날을.
오전 2시 거제대교 통과, 거제도 진입. 거의 다 왔습니다. 박준호 박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3시 30분 대우조선해양 특수구역 도착. 이틀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원자로 도착. 대우조선 특수구역. 이미 거대한 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크에는 검은 선체의 이순신함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민수와 이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무사히 왔네. 박준호 박사는 트럭 위의 원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선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둘이 하나가 되는군요. 네, 박사님. 우리가 합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을 만듭니다. 원자로 하역 시작합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원자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200톤. 크레인의 최대 용량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자로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좌측으로 OCM 이동. 크레인 조종사가 미세하게 조종했습니다. 우측으로 2cm, 전방으로 10cm, 1cm 단위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원자로가 잠수함 선체 위로 이동했습니다. 하강 시작합니다. 원자로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내부로. 조심하세요. 1cm 나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선체 내부에는 원자로가 들어갈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3, 종이 두께의 30배. 그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작업. 땀으로 범벅이 된 작업자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엔지니어들. 정민수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준혁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원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후 3시. 좌우 정렬 완료. 전후 정렬 완료. 상하 정렬 확인. 오차 2. 허용 범위 내입니다. 최종 하강. 원자로가 마지막 10cm를 내려갔습니다. 9cm, 8cm, 5cm, 3cm, 1cm.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원자로가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결합 완료. 그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 성공이야. 정민수와 이준혁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부장님. 그래, 우리가 해냈어. 박준호 박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그의 꿈이, 그의 원자로가 대한민국의 잠수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연결 작업 시작합니다. 한 개월간의 정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 연결, 1차 냉각수 라인, 2차 냉각수 라인, 비상 냉각수 라인. 각 파이프는 특수 용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절대 물이 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력 케이블 연결, 주 전력선, 보조 전력선, 비상 전력선, 수백 개의 케이블이 하나하나 연결되었습니다. 제어 시스템 연결, 원자로 제어 컴퓨터, 센서 네트워크, 비상 정지 시스템, 모든 것이 정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 드디어 모든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합 시스템 테스트 시작합니다. 정민수가 명령했습니다. 이순신함 내부 통제실, 각종 계기판과 모니터가 빛을 발했습니다. 박준호 박사, 정민수, 이준혁, 그리고 김태영 제도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이순신함의 첫 가동입니다.
김태영 제독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원자로 가동. 원자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잠수함 내부에서 제어봉 인출 시작. 출력 상승 중. 20mW, 50mW, 80mW, 100mW 도달. 출력 정상. 전력 생산 확인. 터빈 가동. 발전기 작동. 전력 생성 시작. 잠수함 내부의 모든 조명이 켜졌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되었습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전력 EMW 생산 중. 전력 공급 정상. 추진 모터 구동 테스트. 추진 모터 기동. 회전수 증가 중. 잠수함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이었지만 작동 확인에는 충분했습니다. 회전수 100rpm, 200rpm, 500rpm. 정상. 추진 시스템 정상. 타 제어 시스템 테스트. 방향타 좌 10도. 정상. 방향타 50도. 정상. 승강타 상 15도. 정상. 승강타 하 15도. 정상. 타 제어 시스템 정상. 무장 시스템 테스트. 어뢰 발사관 1번. 개폐 정상. 어뢰 발사관 2번. 개폐 정상. 순항 미사일 발사관. 개폐 정상. 무장 시스템 정상. 통신 시스템 테스트. VLF 초장파 안테나. 정상. 위성 통신. 정상. 소나 시스템. 정상. 레이더. 정상.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완벽합니다.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300명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박준호 박사는 원자로 제어판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의 꿈이 현실이 됐어. 정민수는 조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우리가 만들었어. 이준혁은 선체를 껴안았습니다. 이순신함. 고마워. 태어나줘서. 김태영 제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도크 안에서 작동하는 것과 실제 바다에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압, 파도, 조류, 염분, 온도 변화, 모든 것이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2021년 10월, 진수식,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도크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바닷물이 도크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순신함의 선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도크가 완전히 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이순신함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검은 선체, 유선형 디자인, 위압적인 실루엣, 아름답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김태영 제독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순신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의 기적. 나라를 구한 영웅. 그 이름을 붙입시다. 이순신함. 김태영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이름입니다. ROKS 2선-신, SSM-1,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12선-신, 대한민국 함정 이순신, SSNS 입 서브머시벌 누클리어 1호. 그날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샴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짝!
병이 깨지며 샴페인이 선체를 적셨습니다. 대한민국 함정 이순신, 진수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순신함, 만세. 박준호 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준혁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강민 대령, 이순신함의 초대 함장으로 임명된 그는 선체를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배의 함장이다. 이 배와 승조원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배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이순신함. 5년간의 개발, 20년간의 준비, 300명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이 검은 선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함은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